예, 방금 소개받은 한동숙입니다. 사실은 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학 혁신이라는 부분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단계고 또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정리돼서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학교에서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했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고요. 일단 뭐 아마 저희 거 보면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참조하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의 어떤 1년간의 경험이고 또 이걸 제 느낌에서는 이제 같이 공유하고 또 많은 대학이 또 같이 이렇게 실천을 해나간다면 또 그런 부분이 또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혁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이제 전주대 내를 갖다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심거리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뭐 지역대학의 현실, 지속가능 발전, 그다음에 전주대학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혁신 5대 과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주대를 중심으로 했던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 전북 리빙랜 네트워크가 그동안 수행했던 일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전주대학이 대학과 더불어 이제 그 전라북도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지역에 대한 현실을 아까 뭐 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어려움이 다 이제 대학에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대학에.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줄면서 고령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이것은 특히나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뭐 현재의 문제고요. 또 우리의 어떤 그 성장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강하면서 거의 0%에 돼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육성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민주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의 민주화가 필요로 하고 있고 가야 될 길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구 소멸 얘기했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결국 인구 소멸이 되고 있고 뭐 전라북도에도 많은 시군들이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뭐 전남도 그렇고 뭐 경남이나 경북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하나 소멸돼 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DGs도 그렇고 많은 분이 얘기하지만 이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하나의 위기이고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인류가 지속할 수 없는 이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거리를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어떤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허망해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I자로 낙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우리의 위기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어떤 그런 위기들이었고요. 이런 위기들을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기 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어떤 교육의 혁신은 뭐 대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이 살기 위해서 또 지역이 살면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이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막 포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바이러스를 위해서 대학 혁신이 뭐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학교 내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 또 지역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과 대학이 같이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바라봤던 게 그 유엔의 이제 SDGs라는 그런 목표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것은 이 돈학경제학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돈학경제학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인데요. 이 외부의 어떤 그 생태적인 어떤 실링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반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유엔의 그 SDGs를 만들어낸 기본이 됐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것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무한정한 발전만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발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원천인 어떤 생태학적인 어떤 위기들이 닥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진 사람은 케이트 레이어스라고 하는 이런 여성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이제 SDGs를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서 이제 만든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사회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는 사회와 자연을 같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순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선형적인 경제들을 다 바꿔서 이런 어떤 선형적인 경제에서 이런 어떤 순환하는 경제, 그러니까 나비 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쭉 설명해줬던 이런 SDGs가 만들어졌고요. 이 SDGs에 이렇게 이제 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SDGs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생각하려면 결국은 우리 사고의 전환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로컬, 자기의 문제, 자기 지역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 지구의 문제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고의 전환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생태주의적인 전환, 수소의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도 하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기반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어떤 지속성을 또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환들은 사실 코로나에 아주 근본적으로 저희한테 다가왔었죠. 그동안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생산 소비 분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로컬에서 해결했던 걸 다 글로벌화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취약한 경제 사회적 구조를 갖고 갔는가를 갖다 알게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전환의 계기들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행하지 못하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나, 일어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식품 분야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분야들의 어떤 그 변화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재지역화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저희한테 이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구조가 이렇게 완성돼 있던 부분을 다시 재지역화해서 지역 내에서 모든 것들을 완결시킬 수 있는 구조로 산업과 사회를 갖다가 다시 재편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런 지역이라는 것이 다시 중요하게 되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할들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리빙랩 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그림이죠. 우리의 리빙랩 활동들은 여기서 이렇게 자그마한 화살표들의 움직임일 수가 있고요. 이런저런 방향으로의 많은 모색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모색들이 일어나서 결체적으로는 이런 큰 흐름의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빙랩의 목표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는 이런 어떤 네 가지의 큰 목표들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SDGs와 이제 곧바로 연결되면서 지역을 어떻게 되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저희한테 이제 해결책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대학교는 이런 여러 가지 기반들을 이제 보면서 지역 혁신을 위한 5가지 과제들을 한번 만들고 하나하나 실천을 갖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교육의 목표를 일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과 여러 가지 어떤 자연과 사회를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학이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고, 또 우리의 목표는 결국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이 인재가 바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을 갖다 우리가 좋은 학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는 이만큼의 차이를 갖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 목표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전체적인 목표는 바로 그렇게 잡았고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뭐냐하면 무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학생과 지역사회, 지역 기업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이걸 위해서는 잘 연계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통합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3번의 어떤 그 점프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규범에 대한 것, 그러니까 팀워크라든지, 사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 규범들을 잘 익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범에 대한 것들, 또 한 가지는 문제 해결의 능력에 대한 것, 또 한 가지는 가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를 지향하면서 자기 목표들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3가지 측면을 핵심적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의 측면에서는 그 1학년 때는 어떤 그 하나의 그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가치라든지 지역 사회를 알게 하는 서비스 러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치를 지향하면서 지역 사회 가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리빙랩 프로젝트라는 이런 3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교육의 형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작년 9월달에 그 총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전주 지석협 이제 의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지사님, 부지사님, 그 다음에 총장님, 이렇게 3분이 모여가지고 전주대의 비전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전주대가 앞으로 이제 5가지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사실은 그 저희가 이런 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하면, 대학이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 밑에서 교수님들과 학생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최고의 어떤 그 리더들, 뭐 본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걸 갖다가 이제 허락하고 또 용인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것을 혼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부분에 공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야지만 이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비전 선포식을 했었고요. 이러한 일들을 저희는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액션을 갖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도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액션 플랜들을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험 기반의 전공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중시했고, 이걸 거의 리빙랩으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부분은 사실 지식 전달에 되게 이제 국한이 돼 있었고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교육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 동기 유발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적 가치들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속하고 있는 미래융합대학, 이제 오늘 아마 나눠드린 그 포스트잇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융합대학 이제 홍보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평생학습자를 위한 어떤 교육 과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평생학습자를
뭐 기반으로 하는 이 교육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는 이제 논리적 문제 해결과 디자인 싱킹 과정,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서비스 러닝, 3학년, 4학년 때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모든 학과 4개 학과가 있는데 다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전공 과정과 같이 결합하면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또 교수님들이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속한 대학의 예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전주대에 있는 뭐 60개 학과들에게 전차적으로 더 확대시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지역혁신 체계는 이렇게 지역혁신센터가 중심이 돼서 창업지원단과 산학협력단, 미래융합대학, 링크사업단 이렇게 5개 주체들이 모여서 협의 구조를 갖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지역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델을 갖고 현재 이제 센터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혁신가를 양성하는 부분에 저희가 핵심적인 목표들을 갖고 있고, 이 기반에는 글로벌 아젠다인 SDGs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어떤 지역 이슈들을 뽑아내고 아까 얘기했던 5가지의 어떤 행동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센터는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사회적 경제 소셜 리빙랩 생태계 조성과 소셜 벤처에 대한 부분,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 가치 확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지역혁신센터가 움직이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소셜 리빙랩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이 아마 나눠드렸을 것 같은데요. 거기 있는 내용으로 이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성과, 특히 이제 위기 탈출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제 보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학과 학생들이 그 농작물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실제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왜 농작물 보험이라는 부분을 농민들이 잘 가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30%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문 같은 걸 만들어 보는 작업,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농협쪽에 전달하는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수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전공에 기반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식 홍보단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독수리 오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미디어 학생들인데 그 노인들이 사실은 이 자판기 같은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판기 부분을 어떻게 이제 UI들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실제 교육도 수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한 것 중에서는 현재 이제 공정무역대학을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대학으로서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융합전공을 만들어서 이 융합전공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융합전공은 이렇게 이제 이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셜벤처 현장 실습, 이따가 뭐 토론으로 나오시는 우리 박효영 교수님이 이제 2학기 소셜벤처에 대한 부분들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이론과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이론과 실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소셜벤처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리빙랩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한 학기 과정으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실제로 만들어서 맨 끝에 이런 어떤 실험 지도들을 만드는 과정까지 있고요. 뭐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 잊지 말아줘 블루오션 팀이라고 하는 이제 2개의 팀이 원정상을 수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벤처 창업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창업에 대한 부분이 지원금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또 경험하고 실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바로 학교 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학교에서 만들어서 외부로 내보내고 조그만 시제품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학교가 바로 이제 하나의 자기의 어떤 사업의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많은 자산 중에 일부들을 다 학생들에게 양도를 하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벤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일이다. 그래서 창업을 실천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어떤 기반을 만들고 어떤 실습 현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학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이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아마 오시다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용이 별로 안 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소셜벤처 창업 테스트베드를 갖다 만들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사업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전시장과 그러니까 판매장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이나 식음료들을 팔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학생들이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확충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빙랩 수업을 통해서 교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하고 이걸 지역으로 확대시키면서 실제 여기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사회적 단체들과 같이 해서 소셜벤처 활동들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뭐 작년에 이제 12월 말에는 이렇게 그동안 이제 했던 리빙랩 전체적인 걸 성과 보고회 같은 걸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전라북도 리빙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정은희 교수님이 올해 이제 경남을 만들었듯이 저희도 작년에 만들어서 이런 그 네트워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비전 선언문과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전 선언문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나의 그 리빙랩을 해나가는 그 목표에 대한 걸 명확히 지금 저희가 했고요. 현재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는 민간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현재 돼 있고요. 이건 뭐 지금 초창기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교도 그렇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리빙랩 네트워크는 일단 그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아까 요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주시장님이 그 축하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그 리빙랩 야부리 가시면 실제로 이제 길고양이 실험을 했던 요 팀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유튜브를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로컬 푸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전품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공 사례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주에 있는 그 여기 이제 아까 아마 토론자로 나오실 그 박형훈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주 사회혁신센터 사업으로 했던 부분 중에 일부가 여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리빙랩의 그런 내용들이 이건 이제 학교가 아니라 실제 이제 일반인들이 했던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소개받을 수 있고요.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아마 홍보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올해 이제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전라북도 디지털 사회혁신센터를 저희가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혁신센터는 그 그러니까 혁신활동가들을 디지털 사회혁신 전문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을 사회혁신 리더로 만드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IT 전문가와 사회혁신가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같이 결합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 사회혁신센터에서 이제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사회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인프라를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디지털 사회혁신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갖다 핵심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전라북도에서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을 도비로 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교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요거는 주체는 이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체를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공유경제 플랫폼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이쪽에 들어가서 공유경제에 관련된 부분의 창업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플랫폼들이 사적인 소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떤 그 공유경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여기에 시민들과 그다음에 여기 공유경제 수요자들, 공급자들, 여기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 거버넌스가 이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직접 들어가서 실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현재 하고 있고요.
올 12월 정도 되면 시험 가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내부의 어떤 포인트제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지역 화폐를 운영하면서 이 전체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한 부분으로서는 공유 실험실, 그래서 공유 경제 관련된 리빙랩들을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 팀들은 실제 이제 플랫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플랫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는 12월이 되고 아마 내년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모델은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리빙랩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아까 SDGs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들의 그러니까 먹거리부터 문화예술, 마을 육아, 환경에너지, 도시재생 뭐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을 좀 더 리빙랩스럽게 바꿔나가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전체적인 글로벌 아젠다와 그다음에 지역의 아젠다를 결합시키면서 하나하나 실천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빙랩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걸 통해서 분절화된 사회나 경제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현재 어떤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공동체들을 활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의 회복력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체 지구를 살리면서도 우리 지역이 같이 살 수 있고 또 구석에서 대학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를 잠깐 한다면요. 이제 사실은 전체 이제 우리 한국의 리빙랩은 크게는 이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대학은 대학의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고 각 지역별로 현재 5개의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과 분야별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 나가면서 리빙랩 그 활동가들끼리 같이 연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여기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 요 네이버 블로그에 전체적인 내용이 있고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그 이렇게 이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TV가 있어서 아까 이제 뭐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그 각 지역에서 각 분야별로 했던 활동의 어떤 결과들을 하나씩 이렇게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주셔서 그 리빙랩 어떤 수업을 통하고 또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이제 되도록 이제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